이거 여러분 오늘 저게 또 했제 그랬제 하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야기는 다 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이런 현상이 오늘 어제 장 안 좋았을 때 한 번 일어나고 끝날까요? 아니면 다음번에 시장이 또 조정 나오거나 할 때 계속 연속이 될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삼고 가셔야 돼요. 너무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사고를 유연하게 하셔야 되고, 판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데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 지금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거는 바이오, 헬스케어, 여기가 지금 7월 1일부터 계속 움직이거든요. 물론 그 6월 달부터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굵직한 것들, 삼천당제약, 이런 것들 이미 상승 흐름이 나왔었죠. 그게 이제 스타트를 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존에 잘 가던 섹터들이 죽으면 돈이 어디로 가나 하고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헬스케어가 굳건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 글로 이제 수급이 붙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거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다 여러분들께 이미 가르쳐 드렸죠. 특징주, 특정일자 상승 종목들 거래 대금 순으로 놓고 어떤 종목들이 상위 30개 안에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들어가는지를 매일같이 장 끝나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만 보셨어도 여기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엄청 많아졌다라는 거를 느끼셨어야 됐고, 돈이 크게 들어온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라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냥 확인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섹터, 그러니까 추세가 부러져 가지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싸네? 그럼 이미 그 시장의 어떤 하나의 트렌드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반도체 같은 거 사이클이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미증시에서의 반도체 다 안 좋은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주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면 그게 좀 정상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왔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면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좀 빠져가지고 막 산다? 그건 좀 맞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SK 하이닉스 이야기 한번 드렸을 때, 이건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그저께였나요? 여기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지켜주는지 봅시다 했는데,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은 19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얘기했다가 위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또 욕하실 수 있죠. 어쨌든 사실 이 가격까지 오겠나 했는데 왔어요. 근데 손이 안 나갑니다. 그렇지. 이제 이게 사람 심리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살려면 이제 이거를 만약에 사 들어간다 그러면 맞는데 우선순위가 과연 반도체가 맞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거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빠졌다가 갈지, 여기가 될지, 요 박스권이잖아요. 지금 요 박스권 상단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장이 좋고 이 섹터가 괜찮으면 이게 이렇게 반등이 이렇게 돌리는 그림이 될 텐데, 여기서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세를 전환해 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나오고 있는 실적이 좋게 나와도 빠지는데, 그러면 오늘은 반등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요 트렌드는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더라도 적은 비중으로 일단 떨어지는데 모아가는 거니까 언제 돌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분할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평선을 우리가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요, 저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던 종목이 이걸 깨게 되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일단 예를 들어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느냐, 좋아지고 있다, 사이클의 어떤 그 산업이 지금 끝물이냐, 끝물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텐데 그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내가 떨어질 때 분할로 모아갈 것인가,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모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내렸다가 다시 돌려 올리면서 121선 이평선을 다시 위로 올리고 단기 이평선 21선 요렇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 이거 공부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평선 가지고 포인트 잡는 거 조정 이후에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21선 위로 올라오는 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저 밑에서 올라오는 흐름이든 아니면 많이 올라와 가지고 또 기간 조정 받고 가격 조정 받고 올라가던 흐름이든 요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똑같은 원리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걸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거를 갖다가 여기 사서 뭐 모르겠어요. 뭐 엄청 돈이 많으셔가지고 나는 그냥 분할로 계속 모아갈래 하는 그런 그게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천천히 그냥 뭐 어느 정도 정찰병 보내놓고 이게 내렸다가 돌리는 흐름, 그다음에 반도체의 그 사이클 이제 이 전체 섹터의 흐름이 이렇게 돌리는 그거를 보고 엔비디아가 올라야 SK 하이닉스가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와도 장 분위기가 하락이면 못 가는 겁니다. 장이 좋은 흐름에 보여지고 있고 하면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나도 잠깐 조정 받았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는 시장이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뭐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지금은 보수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현금 비중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데 없다. 현금 비중 없다. 오늘은 어디죠? 산책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이고. 아니, 근로 소득을 좀 얻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자금을 그 잔잔바리를 하시려면 이 저기 미국 대선 관련된 이거나 아니면 어제 또 하나 새롭게 또 테마가 나왔죠. Q10 관련해갖고 지금 난리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결국은 그동안 고금리로 계속 어떻게 버텨왔던 기업들이 이제 마지막에 터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M&A를 너무 공격적으로 했더라고요. 돈 안 되는 기업들인데 그러면 하나 사가지고 구조조정해서 돈 되게 만들어 놓고 또 사던가 해야 되는데 막 사가지고 다 안 되니까 이제 저기 뭐야 로켓 배송해주는 쿠팡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 기업들 뭐 테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들어오니까 경쟁이 지금 어려워지잖아요. 힘들지.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 그 네이버가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보면 역회된 숄더가 딱 나왔어요 지금. 야. 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여기서 딱 저점 깨고 돌파 나오고 이거 완전 거의 거의 정석적인 차트의 정석인데. 요 우측각에서 이제 딱 매수를 했었다면 참 좋았죠. 요 타이밍을 딱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먹는 게 아니더라도 이거는 네이버는 이 면을 사면 돼요. 이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 된다 생각해서 이런 구간에서 사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어제 나온 얘기는 한 2.5조 정도, 그러니까 전체 파이 여기 이제 뭐 위메프 티몬 여기에 어떤 매출에 대한 파이 중에 일부를 이제 네이버 가져갈 거고 일부가 뭐 쿠팡이 가져갈 거고 뭐 이렇게 분산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네이버가 뭐 2.5조를 가져갈 것 같다. 뭐 이런 기사였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거와 더불어서 카카오가 시세 탄력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긴 한데 여기는 이제 뭐 약간 그 잡혀 들어가셨죠. 그것 때문에 아니, 잡혀갔죠 하든가 잡혀 들어가셨죠는 뭐야? 네, 이제 잡혀갔습니다. 그 주가 조작 뭐 이런 걸로. 근데 그 참 속으로 나 그래서 이거 사실 카카오 주주들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느낌? 뭔가 악재 해소 혹은 그렇죠. 앞으로 더 이제 투명 경영 아니면 뭔가 더 노력할 수밖에 없는 기업 환경 변화 이런 쪽에다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기존의 그 분에 대한 평가는 저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냥 뭐 쪼개기 상장 엄청나게 그렇지.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냥 주주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라면 저런 사람이 계속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것 자체는 저는 리스크다라고 봤는데 어쨌든 뭐 이제 잡혀 들어갔으니까 이게 오히려 호재가 아닐까. 근데 보면 여기 저점이 2023년도 저점, 네이버도 이제 그 앞에 완전 저점 그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카카오도 잘하면 여기서 좀 돌려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카카오가 지금 돈 버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면 우리 그 카카오톡에서 선물 음료수 같은 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에서 돈을 꽤 많이 벌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 뭐 물건 사고 하는 것들 이것도 뭐 이커머스 오픈 마켓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네이버가 가장 수혜를 입겠지만 카카오도 어느 정도 그 또 파일을 가져간다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아직 기술적으로는 네이버보다 좋은 흐름은 아니죠. 여기서 이런 저항을 돌파하고 이렇게 또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줘야 될 거예요. 그래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 이제 카카오도 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계속 밀려 내려왔던 요 트렌드를 벗겨낼 수 있지 않냐라는 관점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AI 반도체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반도체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등락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 지금 도착이 되고 있죠. SK하이닉스는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재미있었던 게 유진에서는 목표가 상향, 그리고 NH에서는 목표가 하향, 서로 다른 논리로 치고받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요는 이거였어요.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는 충분히 있지만 여기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의 지금 변화의 흐름, 이런 부분을 감지를 해서 SK하이닉스 투자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것과 최근에 같이 하락을 했었던 삼성전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참고로 PBR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8만원 윗선에서는 대략 한 1.5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최근에 좀 급락이 나왔었지만 아직도 PBR이 2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는 좀 있다. 즉 범용 반도체 사이클에서 과거 고점 2.1배에서 2.2배 그 고점 상단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따른 부담감이 최근에 주가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빌미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약간 음봉으로서 전환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눈높이는 대략 한 2,600억이었는데요. 실제 발표치는 1,900억대에 불과했습니다. 어닝 쇼크 이후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이러한 종목들이 동반해가지고 지금 목표가 하향과 올 하반기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했죠.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 기아 실적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데 현대차는 지금 실적 발표 그러니까 추정치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4조 2천억 기록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눈높이가 워낙 높아졌던 때문일까요? 단순히 시장의 추정치에 부합하다든지 소폭의 이런 이 추정치 상향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사실 시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게 최근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아예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아예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 시장은 좀 힘든 모습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죠. 기아도 지금 1.4% 빠지면서 현대차의 영향 그대로 받고 있네요. 반면 지금 현대 글로비스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고 어제 현대차와 더불어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오늘 4%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운수 장비 업종 내에서도 확실히 숫자로 차별화되고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장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실적 시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고요. 2차전지 관련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오늘도 마찬가지 앞에서 LG에너지솔루션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투탑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2차 전지는 최근에 좀 힘을 못 쓰는 흐름 이러한 부분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1.6% 전후에서 빠지고 있다는 것 반면에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 그 빈자리를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서 지금 현 시점 가파르게 바이오가 올라오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어제 미국장에서도 바이킹 테라피틱스 즉 신규 비만 치료제 할 수 있는 기업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그 관련된 그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라일릴리는 4.5% 빠지는 모습이 나타난 반면 바이킹 테라피틱스는 무려 28%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로슈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하는 부분이죠.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감이 재부각이 되면서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포드가 특징이었는데 사실 어제
그 아침에 시간 외에서 포드가 한 12% 정도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이런 부분이 나왔었지만 어제 본장에서 추가적으로 18%까지 밀려버렸습니다. 즉 시간 외에서 12% 빠졌기 때문에 갭 하락 출발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하락폭 자체를 좀 더 키웠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이런 운수 장비 업체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까지 지금 현재 이런 캐즘에 대한 수요 둔화가 확산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수치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현 시점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CME 패드와치에서는 9월까지 동결 확률이 0.3% 사실 0%에서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인데 1회 인하가 88% 그리고 빅스텝이라고 할 수 있는 2회 인하까지 11% 반영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바이오 상대적 강세 이러한 부분이 그동안의 수급상으로 빈집 즉 많이 비어있던 부분의 일부 수급이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금융주 강세 KB금융이 어제 하락을 뒤로하고 오늘 한 3%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순익단에서는 1조 7천억 대를 기록을 했고 1분기에 있었던 그 ELS, 홍콩발 ELS죠. 항생지수 추가적인 충당금 전입 이런 부분이 1분기에는 쇼크로 다가왔었지만 이에 따른 역기저 효과로 인해 2분기에는 바로 1.7조 순익 바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고 그로 인해서 이익의 상승 그리고 분기 균등 배당을 하잖아요. 배당금은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에는 581원 배당을 하는데요. 2분기 말자 기준으로 가지고 계시면 591원 배당을 하는 부분이니까 아예 배당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KB금융 이 부분이 사실 금융주 안에서 탑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험주 보시면 삼성생명도 한 3.5% 올라오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IFRS 17 시행 이후에 보험업종 특히 생보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일부 부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오히려 추정치의 상향 자체가 나타났거든요. 그에 따라서 주주가치 최고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밸류 분위기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 금융주 안에서는 이런 대형주, 대장주 위주로 지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이 조선이네요. 조선.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 이런 흐름이죠. 진짜 조선주 다들 너무 그 식상한 섹터라고 생각해가지고 무시했었던 섹터인데 좋아요.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흐름이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앙에는 조선이다? 조선이고 그 대장주가 HD 바로 그룹주죠.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두 종목은 모두 다 서프라이즈. 반면에 하나오션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시장은 눈높이는 대략 한 300억대였는데 최근에 나와 있는 리포트를 보니까 적자를 할 수 있대요. 그로 인해서 지금 다른 종목들이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친구들을 보시면 지금 오히려 신고가 오늘 새로 쓰고 있잖아요. 딱 신고가 새로 쓰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면에 하나오션 이런 친구들을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렇죠? 조선주 안에서도 유독 차별화되는 모습이죠. 근데 이미 먼저 너무 많이 올랐잖아. 많이 하나오션은.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작년에 조선주 사이클 나오면서 턴어라운드 한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오션의 밸류에이션이 3.5배가 넘어갔습니다. PBR 기준으로. 근데 지금 현재 한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반면 그때 당시 한 1.8배에서 한 2.4, 2.2배 왔다 갔다 했었던 현대중공업 이쪽은 지금 현 시점 2.5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선주 대장이 바뀌는 즉 주가 측면에서 말이죠.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는 종목들이 계속하고요. 그럼 하나오션은 기회가 없느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실적 추정치 2분기는 300억대 흑자에서 뭐 적자 이런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4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 이런 부분은 700억대 800억대 흑자로 급격하게 돌아서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선주 안에서도 만약에 HD 현대중공업이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하나오션도 오히려 좀 키맞추기 관점 그리고 하반기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PBR 관점에서도 보면 지금 현대중공업은 2.6배 하나오션은 지금 2.1배 선에서 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맞추기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좀 더 시장 흐름 살펴볼까요? 지금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빠르게 반영을 시키면서 조선주 그리고 건설주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가파르게 올라오죠. 즉 7월 말 이달 말이죠. 금리 인하 확률은 물 건너갔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9월 18일이죠. 있는 FOMC에서 금리 인하 확률 자체가 지금 99%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2분기 GDP 성장률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현 시점에서 보시면 GDP 성장률 2.8%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예상치와 그리고 전분기 대비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미국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미국 2분기 재고 자체가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신규 실업수당 전국 건수도 지금 현재 예상치를 좀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좀 힘을 실어주면서 장기물 즉 10년물 기준으로 한 1% 정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최근에 4.3% 언더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 확실하게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어제 엔비디아가 지옥을 봐버렸죠. 장중에 무려 7%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그죠? 딱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요. 어제 116불까지 올라갔었던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106불까지 떨어지는 등 극도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나 뭐 인베스팅 뭐 이런 데에서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요. 엔비디아 주가 수위죠. 1.7% 어제 하락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눈에 띄는 부분이 이거예요. 저점을 하향 이탈해버렸죠. 그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저점 자체를 하향 이탈하는 모습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AI 이 투자는 계속해서 나타나지만 언제 수익성이 올라올 것인가 그에 따른 두려움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알파벳 주가를 누르는 모습이 있고 어제 오픈 AI에서는 이런 챗 GPT에 이어서 서치 GPT 이런 말 그대로 이제 검색 이런 시장까지도 같이 진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뭐 빅테크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혹은 뭐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어제 특징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기 이거 보이시죠? 어제 로우가 106불에서 116불. 변동성이 그쵸. 뭐 한 9%씩 왔다 갔다 해버리다 보니까 마이너스 7%까지 떨어지던 7% 가까이 떨어지던 주가가 어제 뭐 플러스 전환했다가 실제 마감은 대략 1.7%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게 상당히 지금 반도체 투심을 좀 누르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